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팔면서도 사들인 주식이 무엇인지. 마지막 종목은요, 파죽지세로 오르던 증시가 지난주 모처럼 만에 주춤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주간 단위로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이 한 4.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판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5영업일 연속, 즉 지난주에는 주구장창 내내 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팔면서도 사들인 주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업종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구분해서 살펴봤고요.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섹터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면 반도체가 압도적이죠. 반도체 순매수 비중이 무려 51%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거의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소폭 순매도했습니다. 우선주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사들였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이 중국 익스포저가 좀 적습니다. 생산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가전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를 더 외국인이 집중 매수한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계 업종을 많이 샀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좀 의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이 섹터 상위 비중을 살펴보면 반도체, 제약 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화학, 금융 이런 것들인데 기계는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상당히 많이 샀다. 어떤 기계를 많이 샀느냐? 바로 방산주를 많이 샀습니다. 자, 지난주 폴란드 방산업체 회장이 방한을 했죠. 무려 2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조율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방산주로 수급이 쓸린 측면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최근 이 정치권의 이슈로 이 러시아와 중국 간의 위기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방미를 할 텐데 이때 맞춰서 이 북한에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얽혀서 방산주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에 매수세가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분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여기를 좀 가장 많이 샀습니다. 두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한 2, 3주 전부터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4월 중순에 있는 미국의 암 종양학회 이걸 앞두고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이게 끝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로 몰렸던 수급이 약간 좀 분산되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어느 정도 배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IT 서비스 업종도 많이 샀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엔 9%. 사실 코스닥 전체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한 비중이 20%가 넘는데 9%라는 것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외국인이 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순매도,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연일 순매도를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일 매수한 주식은 무엇인지 대표적인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외국인 투자자가 14일째 순매수를 지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14일이 일자 기준이 아니라 영업일 기준입니다. 즉 거의 3주 연속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TS가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사죠. 1분기 컨센서스를 보면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영업이익은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이유는 1분기 앨범 판매량이 894만 장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BTS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세운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BTS를 제외하고 TXT, 세븐틴, 뉴진스의 판매 증가 때문입니다.
특히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신보 76만 장에 구보가 126만 장을 판매했다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보보다 구보가 많다. 자, 그게 바로 이 찐팬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그널인데 세븐틴이 그거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분기 미니 앨범을 선보이는데 선 주문량만 무려 400만 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분기 실적 역시 청신호가 켜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BTS 의존도를 하이브가 완전히 탈피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하이브 분기별 아티스트별 앨범 판매량인데 2020년만 하더라도 이 회색이 BTS거든요. BTS 비중이 압도적이었죠. 자, 하지만 2021년, 2022년을 거치고 2023년 1분기를 보시면은 BTS 앨범 판매량 비중은 불과 20%가 안 됩니다. 뭐 세븐틴이라든지 TXT라든지 뉴진스, 자, 이런 쪽이 거의 대부분의 판매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하이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목을 받았던 BTS 원 아티스트 비중, 해당 리스크가 거의 다 사라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이후 행보도 눈에 띄는데 TXT가 올해 20일에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고요. BTS 슈가가 단독 콘서트 및 솔로 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뭐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도 정규 앨범 발매 후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버스라는 이 플랫폼이 있죠. 이 아티스트와 팬들 간에 약간 좀 프라이빗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 그런 플랫폼인데 구독 모델로 현재 영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SM 아티스트가 입점한다, 자, 그런 기사가 나왔죠. 자, 이에 따라서 지난 연말 MAU가 840만인데 최근엔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SM의 아티스트까지 합류를 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자,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서려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밸류가 좀 높아요. 추정 PR, 앞으로 1년간 벌어들 이익 기준으로 산출한 PR도 거의 50배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외국인의 지분율 현황을 보면은 올해 2월이 저점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꾸준히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1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가파르게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외국인이 12일째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이 플랜트 회사죠. 1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13%, 영업이익은 한 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플랜트 업체인 만큼 수주 베이스다 보니까 실적에서 막 비용 단에서 엄청 깨지지만 않으면은 단순히 실적보다는 자, 수주 모멘텀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연초에 내세운 가이던스는 올해 12조입니다. 작년에 8조로 했거든요. 50% 정도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근데 1분기에는요, 웬만한 수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인도네시아, 알제리, UAE, 미국 등에서 굵직굵직한 화공 분야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부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공과 비화공. 화공 같은 경우에는 전통 뭐 석유, 화석 연료, 자, 이런 것들을 돌리는 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비화공은 그린 플랜트 분야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2010년부터 자, 그때부터 이 그린 프로젝트 비중을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2년만 하더라도 비화공 플랜트 비중이 25%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로 이제 화공과 비화공이 같은 수준의 매출액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IR 자료에 그린 솔루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소,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수처리, 친환경 플라스틱 등 그린 프로젝트를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하겠다. 그 뒤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NDR, 프라이빗한 I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아리백,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을 수소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다소 좀 조정을 받다가 올해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보면은 한결같이 꾸준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태광입니다.
태강은 외국인 투자자가 6일째 매수를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하이브, 삼성 엔지니어링은 코스피 종목인데 태강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입니다. 태강은 관이음새, 피팅을 만드는 업체죠. 어떻게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즉 플랜트 업체나 조선 업체, 이쪽에 납품되는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역시 수주가 중요한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수주 목표가 3천억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20%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상황인데요. 하반기에 SO의 샤인 프로젝트, 삼성중공업의 LNG, 인도네시아의 라인 프로젝트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라고 한다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수주가 더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 태광, 성광밴드, 즉 이런 조선 기자재, 플랜트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작년 10월에 주가가 엄청나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러우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가격, 이게 최고조로 부각받던 시기였습니다. 투자 센티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크로 이슈에 다소 영향을 받았는데 10월 이후로는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러우 전쟁, 이게 증시에서 관심사가 아닌 게 돼버리다 보니까 조선사라든지 플랜트사, 기자재사들이 조정을 받았었죠. 자, 그러면서 실적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보시면은 다소 좀 변동성은 있지만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나 같은 기간에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LNG 터미널 투자 계획 3건이 올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3건 다 합치면은 금액만 거의 한 30-40조에 달하거든요. 피팅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수주 금액의 한 1-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규모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다시금 상승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현재 한 1330원 정도, 그래서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직수출 비중이 73%입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은 그만큼 영업 마진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뭔가 2차 전지에서 분산된 수급이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주말 동안에 G7이 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수출 제재를 단행하겠다. 러시아 쪽에다가 아예 그냥 수출을 안 하겠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물론 확정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국제적으로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서방 국가들, 미국과 연합하는 국가들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소외됐었던 조선이라든지 그런 기자재 업체들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에 집중되었던 수급이 다소 좀 분산이 되면서 현재 이 매크로 이슈와 걸맞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잘 이어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